문제를 이제 마저 풀면 되겠죠? 301페이지의 문제 5번을 봅시다. 여기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 100 이하의 자연수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고, 이때 우리는 이제 3일배수가 등차수열인 것을 깨달으면 돼요. 배수 관련 등차수열이 그냥 배수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네. 우리가 그냥 배수라고 하면 3일배수 하면은 진짜 3일배수인 것만 생각하지만 3일배수와 관련된 거 하면 3호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까지 생각을 한다면 전부 다 등차 수열입니다. 그렇다면은 근데 이 경우는 첫 번째가 3이고 마지막이 99인 걸 너무 잘 아니까 끝 항공식을 쓰는 게 좋고 전부 31개인 것도 잘 아니까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것은 100의 자연수에서 7로 나눠서 3이 남는 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7로 나눠서 3이 남는 수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K가 자연수라고 한다면, K가 또는 뭐 정수라고 한다면. 근데 여기에 이러면은 10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3도 7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3일 수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 어차피 이게 같은 표현인 걸 안다면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보여주려고 쓴 거고, 문제는 역시 그냥 이런 수 중 제일 작은 게 3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일 큰 것은 빨리 100 근처로 가면 되죠. 100 근처에 7의 배수에 뭐가 있냐면은 98? 98이 14배인가요? 네. 그러니까 3과 98을 더해서, 근데 어차피 개수가 14개가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4를 뺐을 때 100 안쪽으로 던져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98에서 7 큰 수면은 105죠? 네, 그 다음 7의 배수가 거기서 4 뺐을 때는 100 안은 안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4를 뺀 수, 그죠? 그죠? 이렇게 해야죠. 네, 14개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는 그냥 활용 문제, 문장제 문제네요. 수학 문제집에서 그냥 이제 어느 정도 등차수열이 익숙해졌으니까 변형 문제 풀어봅시다. 이 드모아보드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허수를 곱했을 때 회전량을 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걸 소개했었는데 그게 바로 드모아보드 정리였어요. 이 사람 정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수학자의 죽음에 대한 일화에 대해서 재밌는 게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사람이 언젠가부터 자기가 자는 시간이 이렇게 점점 길어지길래 그럼 자기 자는 시간이 24시간이 되면 이제 영영 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 자, 근데 뭐 놀랍게도 그랬다고 하니, 네. 이거 진짜예요? 근데 이건 뭐 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고, 그때 안 살아봐서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 알려져 있죠. 오일러라는 수학자는 죽을 때 칠판에다가 나는 죽는다 하고 쓰고 죽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는 이제 다음날 총으로 곤충 결투가 있어갖고, 근데 자기가 그 사람,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좀 죽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 막 명예 때문에,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렇게 결투가 벌어져갖고, 근데 다음날 죽을 생각이 너무 슬퍼서, 근데 자기가 그동안 공부한 것도 아깝고 해서 친구한테 밤새 내가 그동안 죽기 싫은데 참아서 편지 써갖고, 근데 거기에 담긴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었고, 이제 알려진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도망이 안 되는 다양한 거죠. 자, 그냥 도망가는 걸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 있는 거죠. 지금이 중세 시대면 넌 저기서 밥 빨고 있어야 돼요. 한국이 아니에요.
귀족 아니면 농노 이러던 시절도 있었죠. 그죠? 자, 어쨌든 네. 드마고는 매일 밤 12시에 잠든다고 가정을 했대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처음 눈치챘을 때 그날 수면 시간을 확인했더니 정확히 14시간이었나 봐요. 꽤 많이 잤네요. 밤 12시에 자서 다음날 낮 2시에 깨는 거 그죠? 좀 심각했네 이 사람. 그랬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언제 죽는가 하면 되게 간단하겠죠. 이제 뭐 10시간만 줄여 들어가면 되는 거고 15분을 10시간 아니 10시간에 15분 남으면은 뭐 4배해서 40일 뒤에 한 달 열흘 뒤에 죽는 건데 질문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생을 마칠 때까지 깨어있는 시간의 합을 이렇게 줬네요. 네. 그렇다면 깨어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 테고 그게 등비수열인가 봐요. 그래서 그리고 분단을 하면은 숫자 너무 크겠죠? 네? 등차수열이요.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등비수열. 그랬어요. 등비수열이라고 해서 등차수열. 네. 그래서 근데 분단을 하면은 너무 그 뭐지? 숫자 커질 것 같으니까 네. 시간 단위를 좀 합시다. 그래도 이제 뭐 시간의 합은 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초항은 자 그 14시간 잤어요. 그럼 이제 그날 깨어있는 시간은 10시간이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초항이 10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얼마씩 줄어들 것 같냐면은 네 4분의 1씩 줄어가겠죠. 네 그리고 40일 필요해요. 그죠? 네 맞나? 맨 마지막에 첫 번째 그 다음에 40번째 0이 되겠죠? 네 그럼 39번째까지 더해도 상관없겠구나. 39번째가 의미가 있겠죠. 네 40번째는 이미 이제 묶인 상태로 쭉 갈 테니까. 근데 어차피 더하기 0이니까 이제부터 봅시다. 저걸 이제 확보하면 돼요. 확보하면 되고 이때 어떤 공식을 쓰면 좋을까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뭐가 좋을까요? 등차수는 마지막 항목씩 예상할 수 있을까? 0으로. 네, 그러니까 끝 항목식이 늘 가장 편리하니까 그게 좋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그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m-1d 이런 걸 쓰는 것은 네, 물론 뭐 그걸 써도 네, 2분의 40하고 20 더하기 39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뭐 계산해도 상관없는데 네 그냥 네 처음 10시간 그 다음 0시간 근데 어쨌든 40번만 라는 거죠. 그죠? 맞나요? 아니죠? 이거는? 아니 n이 40이 아니죠? 30. 40번 만에 0이 되잖아요. 그럼 41개의 항이 있어야죠. 처음. 네, 계속해서 그 이런 것만 네 섬세하게 확인하시면 돼요. 네. 물론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옵니다. 답은 나오는데 이제 끝항이 0이 아니고 그 4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풀거나 아니면 41, 10 더하기 0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410 나오죠. 그죠? 여기도 410 나오죠. 봅시다. 410 나오네요. 그죠? 그럼 됐어요. 410의 절반, 205가 답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단원의 제목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수열의 합은 뭘 얘기하죠? 네, SN. 그 다음에 일반항은 A. AN. 네, 이것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건 등차 수열일 때. 이건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고 그냥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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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저번에 뭐 물어본다고 했는데
n개항에서 n-1개항을 빼면 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마지막 문제까지 풀 수 있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얘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하길 바래요. 언젠간 이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네, 모쪼록. 네. 자, 물론 중3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중2부는 처음 배우는 게 아니고 너희 수학습 때 배웠잖아, 그치? 날선 유형으로. 그 날선 유형에도 있거든? 이 자식들이 공부하라고 공부. 수열, 계산하자고 배우는 게 아니고 수열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근데 이게 그 여기 n-1 때문에 여기가 항상 자연수여야 되거든? 그래서 2 이상일 때만 이래요. 이제 이럴 때를 따로 좀 궁금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럼 이제 어떤 걸 아냐면은 S1이 A1인 걸 알죠. 그죠? 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만 풀 버전하면 이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문제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익히 문제 1번을 보죠. SN이 첫 번째 문제는 n제곱 플러스 2n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SN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일반항을 구하고 어떤 수인지 대답하시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항을 구하겠습니다. SN만 있으니까 일반항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N만 씁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게 fx만 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fx만 씨는 x에다가 x만 씨를 대입하면 되잖아. 그런 것처럼 n에다가 n만 씨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풀립니다. 이렇게 SN-C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쓰는 순간 n은 2 이상이다. 이거 생기게 됩니다. 여기 이걸 아래 첨자라고 할까? 네. 여기를 쓰는 순간 이 조건은 생기게 돼요. 물론 지금은 근데 나는 포인트 중 하나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뺍니다. 오케이? AN 구하려고 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1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뺀 결과가 안 나요. 안 나죠? 어차피 1은 변함없이 빼질 테니까 빼진 결과는 똑같을 거잖아요. 여기 쓰고 여기다가 똑같은 거 나오는 거 쓸게요. 자, SNS, SMS를 빼면은 AN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제 뺄 겁니다. 빼면은 여기 M제곱과 2N은 사라집니다. 그죠? 이제 여기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연이한테 계산 지적받았어.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AN은 2N 플러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따라와야 됩니다. 결론에. 알겠어요? 그런데 질문이 AN을 구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AN은 일반항이죠. 이 일반적이지 못하죠. n이 이럴 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봅시다. A는 S1이잖아요. 여기다 대입합니다. 3이죠. 여기도 A를 구합니다. A를 여기다 대입하면 4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보는 거죠. A에다가 1 넣으면 3이 나오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럼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답은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떼버리고. 알겠어요? 그럼 답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2를 넣으면 4가 안 나오죠? 네.
네. 그럼 이게 답입니다. 음. 이게 답이에요, 이게. 얘 넣어봐요. 알겠죠? 네. 오케이. 모든 수열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SN만 낼 때 A에 구하는 것이.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수열인지 봅시다. 보안이 등차 수열이네요. 그죠? 네. 얘는 두 번째부터 등차 수열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수열을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네. 그래서 이제 좀 앞쪽에 보면은 세상 몇 개 보면은 어떤 식이에요? 2차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에요. 항상 맞네. 그래서 우리는 뭐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등차수인 걸 알 수 있어요. 등차수. 알겠어요? 네. 근데 여기는 상수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곤란하죠. 네. 그래서 이게 서술형이 아니라면 이렇게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한 번씩은 이렇게 써서 풀 필요가 있겠죠. 다들 EQ 문제도 풀고 있죠? 네. 네. EQ 위에는요. 네. 제일 위에는 EQ 문제도 풀고 있죠? 네. 아래 확인 문제부터 풀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네. 민찬이 눈이 떨리는 거, 공공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네. EQ 문제부터 푸셔야 됩니다. 네. EQ 문제 혹은 확인 문제 정도에서는 이걸 한 번쯤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등차 수열이네? 공차가 1이네? 그러면 A에는 2n이군 이렇게. 그 다음에 초항이 3인가 보다. 그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1 필요하겠군. 끝. 이렇게 푸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풀 필요 없이. 네. 근데 얘는 어라라라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의 역할에 대해서 고찰해 봅시다. 합이 우리가 아는 등차 수열보다 1 커요. 도대체 수열을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를 생각하면 네. 처음에는 수열에 다 1이 더해졌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n개를 더하면 n이 더해져야 돼요. 1이 더해진다는 얘기 그죠? 그러니까 저기 더하기는 어딘가 하나가 더하기를 됐나봐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보면 여기 상수항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요. SS, SM만 뺐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항들은, 그러니까 2 이상의 항들은 이 플러스 1이 반영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런데 A 초항은 S1과 같으니까 1 넣었을 때는 반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항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항만 1이 더해진 1만큼 밀린 그런 수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열은 원래 1 넣으면 3이죠. 3부터 2씩 커지는 거죠. 그죠? 3, 5, 7, 9 이런 수열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열은 어떤 수열인 거냐면 4, 5, 7, 9 이런 수열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등차 수열일 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른 수열을 볼 때도 일반항이 우리가 아는 것하고 상수항만큼 차이가 있으면 그래서 뭐 3이 더해졌다던가 5가 빼졌다던가 그러면 초항만 딱 그만큼 뭉친 거야. 나머지는 상관이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네.